뉴 원리통계 버전 2 이원입니다. 제2장 확률과 확률분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3번째 상관계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상관계수 값을 여러분들이 주로 컴퓨터로 얻었을 경우 그 상관계수 사용할 때 유의점 자료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유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확률 분포 여기서는 x와 y라는 두 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야기했고요. 그 결합확률 분포가 있을 때 기대값에 대한 이야기, 기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관계수 상관계수 사용의 유의사항인데요. 상관계수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말로다가는 언급하지 않았네요. 피엇은 상관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요? 우리 정의했었던 거 있죠? 이렇게 정의했던 거. 로는 뭐야? 코베리언스 XY.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로 나눈 거. 이게 이제 피어슨의 상관계수의 정의인데요. 이거는 X와 Y가 선형일 경우, 직선 형태일 경우, 선형일 경우에 유의하다. 선형의 관계에 있을 때 피어슨의 상관계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관계수라는 것이 맞아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관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얻어서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상관관계가 이제 x와 y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야. 다음의 경우들에 대해 자료의 산포도, 자료의 그 분포죠, 산포도 퍼져 있는 그 도면, 그래프를 가지고 계산된 상관계수를 사용함이 맞는지 살펴봐야 된다. 피어슨의 상관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피어슨의 상관계수라는 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다음이네. 상관계수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상관계수를 피어슨의 상관계수라고 부르는데 x와 y가 선형의 관계일 때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언급은 아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산포도,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야. 눈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림과 같이 이 그래프 그림과 같이 x와 y가 포물선의 관계에 있다면 상관계수 값은 0에 가까운 값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야. 이런 관계인데 이게 선형의 관계를 피어슨의 상관계수라는 것은 선형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뭉뚱그려서 이 관계를 상관계수 값으로 계산해 냅니다. 그러면 0에 가까운 아주 낮은 x와 y가 상관관계에 있다. 상관계수 값은 매우 낮을 겁니다.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x제곱과 y의 상관계수는 어떻습니까?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x제곱과 y의 상관계수는 의 그 r이라고 그러죠. 표본 값들이 얻어졌으니까 r은 상당히 큰 값일 거야. x와 y의 r은 아주 작은 값, 아주 작은 값이고 상관계수 값이 이런 x제곱과 y의 포물선의 관계로 이 데이터를 자료를 살펴보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같은 자료라 할지라도 자료를 나누어 분석할 경우 전혀 다른 상관계수가 얻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적과 이 축이 성적이에요. 성적과 IQ 자료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지만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전체 사람들의 자료를 성적과 IQ의 자료를 찍어보면 이런 관계에 있어. 그러면 높은 상관관계가 1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커지면 y는 뭐 무조건 커지는 거야. 그게 가장 높은 상관관계, 상관계수 r은 1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거는 x가 성적이 예, 높아짐에 따라 IQ가 뭐 좀 낮아질 수도 있어. 그렇죠? 이 점과 빨간 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 점하고 요 점을 보세요. 요 두 점, 두 점 보면 성적은 떨어졌는데 이 점이 IQ는 높아. 근데 성적이 오르면 IQ도 반드시 오른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1. 그런데 대체로 성적이 높으면 IQ도 높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지, 대체로. 그래서 R 값은 표본에서 얻어진 상관계수 값은 정확지는 않지만, 정확지는 않지만 한 0.78 정도 될 겁니다. 이런다면, 그렇죠? 대체로 높아지는 성적이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는 거야. 그런데 고득점 자만 요것만 요 부분만 떼어내서 보면 그쵸? 그 부분만 떼어낸 게 이거야. 네. 보면 뭐 별로 그런 관계. 예? 성적이 높아지면 IQ도 높아진다는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없어. 이건 R이 예, 뭐 0.1 될까 말까 한 그런 상관계수 값을 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어떤 자료를 원하느냐, 어떤 자료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관관계, 상관계수의 값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 전체에 대한 수학과 영어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낮은 상관계수를 얻게 되지만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 간에 뭐 상관계수가 낮게 얻어져. 그건 뭐냐면 이거야. 학생 전체는 그렇죠? 학생 전체는 이거야. 응? 학생 전체 값은 이게 뭐 상관계수가 즉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0에 가까운 그런 값이야. 전체는. 그런데 남학생만 놓고 보면 수학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영어 점수도 높아. 이건 양의 상관관계, 상당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학생 집단만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예? 이건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상관계수 값을 갖는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학생들만 놓고 보면 수학 점수가 높으면 영어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남학생, 여학생을 전부 섞어서 상관계수를 합해서 상관계수를 구하게 되면 그 상관계수 값은 상당히 작은 값을 갖게 된다. 그러면 뭐 자료의 특징 같은 걸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남학생과 여학생. 자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어서 상관계수를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들을 이제 뭐 망라한 것이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자료가 이렇다라고 하면 이쪽 자료와 이쪽 자료는 각각 상관계수가 없어. 상관관계가 없어. 나누면. 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취급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높은 상관계수 값을 얻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구하게 되면 0에 가까운 상관계수 값이 얻어지는데 분명히 이 집단과 이 집단은 이질적인 집단으로서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 값이 얻어질 수 있다. 뭐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그렇죠. 이쪽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상관계수 값이 0이 나올 거고 이건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 값이 나올 거야.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합하면 뭐예요? 더 높은 상관계수 값이 얻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뭐 두 개 집단,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 집단인데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가 각각 양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걸 합해서 상관계수를 구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상관계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얻어서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를 집단 간에 어떻게 되나 집단을 좀 자료를 좀 세분화해서 상관계수를 얻으면 뭐 남녀라든지 무슨 이런 저소득 고소득 간에
소비액 뭐 이런 거라든지 집단으로 나누어서 즉 산포도를 구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집어넣어서 컴퓨터에서는 상관계수가 있어서 그 상관계수가 덜컥 이거다라고 그냥 믿는 주장하기보다는 그 자료의 분포 형태를 산포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상관계수 사용의 유의사항이에요. 자, 다음은 17번 결합확률 분포에서의 기대값 응용. 결합확률 분포 x와 y가 있을 때 기대값에 대해서 이제 기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나? 자, x는 x1, x2, xp까지 p개의 값을 가져요. 이산형입니다. y는 y1에서 y2, yq까지 q개의 값을 갖는 이산형 확률 분포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x 더하기 by 확률 변수가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개일 경우 이거는 a의 ex 아이고 이거 큰 실수를 했네. 대문자 x 예? 이미 저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소문자 ex 기대값 소문자 x는 말도 안 되는 표기고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 했죠. 이건 뭐 분명 오타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a x의 기대값 b y의 기대값을 합한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코베리언스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공분산이 존재하는데 공분산은 뭐라고?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에 대한 기대값이다. 그렇게 정의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풀어보면 이걸 풀어보면 xy 기대값, xy 곱에 대한 기대값 빼기 ex, ey 그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2에 이렇다는 얘기. 대괄호를 풀면 xy 마이너스 뮤 x y 마이너스 뮤 y x 더하기 뮤 x 뮤 y 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기대값 xy 빼기 뮤 x 뮤 y 뮤 x는 상수니까 어떤 값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기대값이 여기에 들어가면 뮤 y고 빼기 뮤 y 뮤 x 더하기 이건 뭐야? 그냥 뮤 x 뮤 y 그렇죠? 값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뭐 이거 하나씩 지워져서 기대값 xy의 기대값 빼기 이게 이제 이거죠. 이거고 로 공분산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xy가 독립이면 중요합니다. 독립이면 코베리언스는 0이야. 독립이면 상관계수 값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 상관계수 값이 0이라고 해서 xy가 독립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독립이라는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독립이라는 그 용어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하고는 같은 가치를 갖는 게 아니야. 독립이라는 용어가 더 매우 센 용어예요. 독립이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 해서 독립은 아니다. 독립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두어야 됩니다. 뭐 지금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코베런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AX와 BY의 공분사는 이렇게 되는 거야. AX 빼기 그의 평균 A 뮤 X죠. 그죠? 이게 편차. AX의 편차. BY 빼기 B 뮤 Y죠. 그죠? 곱한 것에 대한 기대값이다. 그래서 이 식을 또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A, B 나오고 XY의 공분산 XY의 공분산에 앞에 있는 그 A 곱해진 거 B 곱해진 상수는 앞으로 나간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죠. A 더하기 Y에 대한 분산은 이 식은 뭐 그냥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렇게 되겠네라고 그냥 믿으면 생각하면 그걸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부분이 기초 통계를 조금 뛰어넘은 그 수준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x에 대한 분산 더하기 y에 대한 분산 빼기 2배의 xy의 공분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x와 y가 독립이면 공분산은 0이야. 그러니까 x 더하기 y의 분산은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이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x 빼기 y에 대한 분산은 뭐가 되냐면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이 됩니다. 여기 빼기가 아니에요. 더하기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오니까요. 이거 한번 각자 좀 해보시죠. 예? 각자 왜 이렇게 되나? 이거 빼기인데 왜 더하기가 되나?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 빼기가 되면 안 돼. 빼기가 되면 안 돼. 왜냐? 뒤에 게 y에 대한 분산이 더 크면 x에 대한 분산보다 y에 대한 분산이 더 크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죠. 분산은 마이너스 값을 절대 가질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뭐 글쎄 요령도 아니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일 뿐이고요. 왜 이렇게 되나 한번 여러분들이 펜으로 혼자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ax 더하기 by에 대한 분산은 이제 여기서 어디 있어요? 여기서 a, b가 각각 곱해진 형태예요. a제곱 x의 분산, b제곱 y의 분산 더하기 2배 ab 코베런스 xy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재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 노트 부분, xy가 독립이면 공분산은 0이다 하는 그 부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예? x와 y가 독립일 때라는 말을 빼놨네. 독립이면 여기에 붙는 이야기네요. 여기에 붙는 이야기. 독립일 때 x 빼기 y에 대한 분산은 x의 분산과 y의 분산을 합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보시라. 한번. 네? 이런 거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x 빼기 y.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요것들을 제곱한 것에 대한 기대값.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괄호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 정리해야 돼요. 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확률과 확률 분포 2장 끝내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고요. 이제 3장은 표본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지껏 배운 것은 이제 확률에 관련된 뭐 자료와 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물론 확률 변수 중요하죠. 이제 표본 이론에서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통계학에 발을 디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원리 통계학이 내세우는 강점에 대한 강점 부분이 바로 표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